안녕하세요. 권교 선생님입니다. 2022 권교의 공무원 국어 커리큘럼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커리큘럼은 국가직 7급 제외, 이건 PCS로 바뀌었으니까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그 다음 지방직 7급에 아울러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커리큘럼 표를 보시면 당연히 여러 커리가 있는데 그거 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필요에 맞게끔 필요하신 분이 그 강의를 들으라고 그렇게 쭉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본인들의 부족한 점과 강점 이런 것들을 잘 비교 판단하셔가지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강점에 대해서는 더 강할 필요는 없죠. 잘 맞고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배제할까 아니면 복습 정도만 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시험의 방향성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듣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일정을 짜고 계획을 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판단하신 다음에 각자에게 맞는 커리를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면 일단은 이 국가직과 지방직 이번에 9급 시험을 보면 좀 충격적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직처럼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문법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다만 문법은 크게 보면 이론이 있고 단순 암기가 있으면 암기와 상관 있는 띄어쓰기나 표준어나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는 좀 나오는데 이론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히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대부분이 거의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문학은 둘 다 뭐가 중요해졌고 고전문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전문학 중요하고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기본 개념 계속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독해는 정말 강화되어 나오죠. 이게 피셋의 영향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강화되어 나오고 한자성은 계속 나와요. 근데 한자가 이번 지방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직 기준으로 이거 날려도 됩니다. 어휘는 지방직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얘는 좀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고민되는 그런 세모의 표시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만 공부해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지방직처럼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부를 다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다음 한번 보시면 흐름을 고려를 해보면 일단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직렬별 필수 과목으로 바뀌고 그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당연히 내가 그냥 나는 사회나 과학해도 되겠는데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늘어났을 테니까 개별적 부담은 당연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9급만의 지식형 문제는 뭘 얘기하냐면 어차피 문법이 안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법 쪽에 이론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론에 많이 신경을 썼다면 요즘에는 이제 단순한 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1번 때문에 아무래도 국어 커리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암기형은 더 방점을 찍어야 돼요. 더 느낌표를 딱 찍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암기형 권규호를 전에는 특정 범위 내에서만 좀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지식형 문제에 대비해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식 강의를 들으셨으면 저런 암기 부분은 일반적으로 강사분들이 외우세요. 여러분 열심히 반복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암기에도 요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그 요령을 잘 발휘해서 지금까지 암기한 공유를 촬영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대폭 강화해가지고 띄어쓰기나 표준어나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법의 비중이 약화되었으니까 이제 뭘 고민해봐야 되냐면 원래 올인원이라고 하는 강좌가 대부분 선생님들의 메인이었는데 이 올인원은 문법 비중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근데 문법의 비중이 약화되었으니까 필수적은 아니라도 올인원을 건너뛰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인원 건너뛰고 난 다른 것부터 들을래?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커리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셋을 담기 위해서 독해의 비중이 강화됐으니까 독해 파트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독해 강좌가 한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기문 독해만 있었으면 됐는데 계기문 독해 다 풀고 난 다음에 문제도 좋고 한데 좀 더 풀 거 없냐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독해에 대해서 제가 쭉
느낀 바로는 너무 어려운 레벨까지는 좀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그걸 싹 다 빼기는 제 입장에서도 좀 오히려 부담된다고. 왜냐하면 전 충분히 피셋과 9급 독해 사이에 어떤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9급 독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싫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독해 이번에 새롭게 신설할 독해 강좌에서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저희가 난도별로 쪼개가지고 정말로 레벨 4까지 필요 없으면 풀지 마시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접근하려고 그렇게 강좌도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학은 개념화가 적용되고 고전 시간 단순하기를 되게 중시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계기문 문학을 그냥 유지하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적 흐름을 반영해가지고 커리를 조금씩 바꾸거나 필수 커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같았으면 무조건 올인원은 꼭 들으세요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올인원을 제외하고 요렇게는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단기 한자성어는 무조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완강도 했겠다. 계기문 문학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문학 기본 개념을 계속 묻고도 있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암기도 묻고 있죠. 그러니까 계기문 문학으로 이걸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니까 레벨 1, 레벨 4 독해 강훈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좌가 나올 테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물론 욕심 같아서는 계기문 독해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강의보다는 최소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필수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엽적인 문제 문법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파트에서 틀리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 요령을 부려서 만든 요령 강좌 암기한 공교라고 하는 게 나올 테니까 요건 꼭 필수적으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 모의고사 그냥 풀기만 푸시는데 강의 꼭 들으세요. 강의 들으시면 수험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 모두 다 강의 들으라는 건 아니고 시즌 1에서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드릴 테니까 시험 날 때 내가 당황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는 말이 안 돼요. 내가 당황하고 불안을 느끼더라도 그래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긴 시간 아니니까 이거는 시즌 1이라도 앞부분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커리는 이 5개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저 문학 괜찮은데요. 문학 괜찮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 문학은 됐지만 그래도 한번 꼭 더 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우리가 국어가 완성됐다고 할지라도 전공자인 저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부족해지고 망각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채워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필수고 만약에 이제 기본에 없는 초시생이라면 초시생도 사실 다르죠. 예를 들어 독해가 약하다 그러면 이 필수 커리에다가 계기문 독해도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고 나는 수능 언어 영역 한 번도 1등급 놓쳐본 적이 없고 독해는 거의 완벽하다 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낱낱을 제가 다 이렇게 컨트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추천해드릴 수는 없고 혹시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 좀 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카페에 이렇게 커리 또는 공단계의 커리큘럼 상담을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일일이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 점 맞춰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형을 세 유형으로 쪼개서 기본이 없는 초시생, 그 다음에 기본이 없는 재시생, 기본이 있는 재시생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없는 초시생에게는 이렇게 5가지에다가 올인원 아무래도 시작하세요. 제가 올해 올인원을 조금 더 압축시켰어요. 안 그래도 올인원 분량이 가장 적지만 강의수가 가장 적지만 더 압축을 시켜가지고 예전에 한 권으로 끝내는 공시국어라고 하던 고 강좌와 올인원 기존의 올인원의 중간 정도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니까 한 50강에서 52강 정도면 올인은 다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공시 처음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담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독해가 부족하시면 계기문 독해에다가 이렇게 올인원 들으셨으면 반드시 복습해야 될 개념 압축은 꼭 한번 들어주세요. 왜냐면 올인원 듣고 당연히 망각이 시작되거나 이해가 덜 된 부분이 나타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부족해진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개념 압축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이해가 더 깊어지고 완벽해지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기본이 부족한 재시생이라고 하면 필수 커리에다가 입문을 듣고, 그러니까 올인원을 빼는 거죠. 오히려 입문을 듣고 계기문 독해에다가 반드시 복습해야 될 개념 압축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본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본이 없는 거면 사실 기본이 없는 초시생과 똑같은 거니까 이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문법, 특히 문법이 정말 많이 부족해. 그러면 입문 들으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복습해야 될 개념 압축하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나는 문법 무조건 지방지처럼 이론 부분 아예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신 다음에 이 커리 타셔도 되는데 기본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서서 진짜 없는 상태면 초회생처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지방직처럼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걸 기대해가지고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방직과 똑같이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그렇게 국가직 지방직 출제될 거야 하면 그 보장이 확실하다면 아예 문법 이론을 버리고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해야 돼요. 왜? 강사 입장에서는 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강사가 만든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거고 내년도 되어서 시험 치기 직전에 그런 모의고사 풀다 보면 미쳐요. 네, 커리도 안 맞고 나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고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문법 다 내년도 초라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이 있다. 나 문법 좀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독해에 더 중점 두고 한자 어휘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어휘가 없어요. 어휘가 없는데 어휘는 공부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달라지는 문제라서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맘먹었으면 진짜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아예 하지 않고 기전에 내가 했었던 기본 개념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커리가 추천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가셔야 되고 이걸 내가 공부해가지고 마치면 정말로 큰 강점이 되겠지만 이걸 놓쳤다고 합격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걸 마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본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내가 무리해서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하지만 충분히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하셔야겠죠. 합격의 확률은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쪼개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셔야 되니까 제가 월별로 어떻게 강좌가 나올지를 한번 쭉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커리가 뭐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시면 월별 계획을 이렇게 한번 짜보시라고 쭉 한번 설명드린 건데 입문은 오늘 사실은 50%로 촬영했고 내일 50% 촬영하면 끝이 나서 오늘 날짜가 6월 23일인가요? 네, 24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완강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 올라가면 이미 완강되어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올인원 국어는 이제 7, 8월에 거쳐가지고 완성을 시킬 겁니다. 여기서 어휘는 조금 뒤로 보낼게요. 그러니까 올인원 어휘는 어차피 그렇게 긴 강의는 아닌데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시험 치기 직전에 듣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올인원 한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작년도 한자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가직에서 한자가 추가되긴 했는데 그게 그냥 작년에 들었던 건 강의 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한자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올해 뭐 더 추가되어서 더 이런 걸 아셔야 된다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촬영하긴 하는데 거의 뭐 작년도와 거의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올인원 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PDF로 이미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함부로 책 사지 마시고 태블릿이나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초단기 한자성어는 이미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한자성어면 충분히 지금까지 나왔던 한자성어들을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기출, 이제 계기문인데, 계기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나오는데, 순서는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문학, 독해, 문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잘못됐죠? 순서는 일단 문학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법 쪽에서는 작년도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문제수를 확 줄일 거예요. 저 줄이면 좀 불안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줄인 문제는 따로 프린트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다운받아서 푸셔도 되고 그냥 어차피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파일 그냥 그대로 보시고 눈으로 푸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할 거고 문학 쪽에는 제가 이제 작년도 이제 계기문 문학에서는 개념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냥 칠판에다가 필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냥 그 교재에 안착시켜가지고 여러분 단건하게 편하게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한 50% 정도를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기문 독해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교재라고 해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 이제 리뉴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한 50% 정도 약간 좀 이거는 그렇게 풀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문제들은 리뉴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레벨 1에서 레벨 4 독해 강훈련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독해를 하고 난 다음에 텀이 좀 지나면 문제가 더 필요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집만 사서 푸셔도 되고 강의에 함께해서 유기성을 익히고 싶으면 같이 제 강의를 듣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이제 힘주어 얘기하는 게 바로 파이널인데요. 이거 좀, 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해야 될 개념 압축은 12월 달에 하는 거고, 암기형 공교는 2월에 하는 건데, 반드시 복습해야 될 개념 압축은 올인원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압축해서 되게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상태라면 요 강의 들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쌓고 난 다음에 가셔야 되는 거고, 12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암기형 공교는 이렇게 늦게 합니까? 했을 때 진짜 생 암기니까 진짜 생 암기니까 늦게 하는 거고, 사실 2월은 조금 늦을 수 있어서 조금 땡겨서 찍을 수도 있어요. 좀 당겨서 1월 달에 찍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건 너무 믿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수능형 모의고사 시즌1은 1월 달에 최근 한 12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시즌2는 3, 4월 달에 그렇게 가서 가는 건데, 시즌2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 2월 말 정도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직이나 내년도 국가직 대비하는데 문제 없게끔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프 모의고사인데, 하프 모의고사는 이제 가진 자의 여유죠, 사실은. 제가 이게 커리에서 쭉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 하프 모의고사는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 강의도 다 듣고 물론 재반복해서 듣긴 하지만 시간이 좀 남는다,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즌1은 이미 다 완강을 했고요. 시즌2를 12월에서 2월에 거쳐서 나중에 모의고사까지도 풀고도 정말 문제가 그냥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출간할 예정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면 답지는 없습니다. 답지는 강의를 통해서 도와주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설 강의 풀로 다 안 들으셔도 되고, 앞부분 보면 이렇게 답지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담 안 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필수적인 커리랑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추천하는 커리까지 말씀드렸고, 일정까지 다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커리가 뭔지, 그래서 몇 월 달은 뭘 공부하고 몇 월 달은 뭘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잘 짜시고, 혹시 그 안에서 뭔가 질문사항이 있거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Q&A를 통해 가지고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를 위해서 한번 같이 달려봅시다. 파이팅!